대구의 2월은 불꽃입니다. 여름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죠. 1960년 2월 28일, 그날도 그러했습니다. 네, 제가 나온 이곳은요. 2.28 학생의거 기념탑 앞입니다. 민주운동의 횃불이 된 2.28 민주운동을 기리고자 세운 탑인데요. 이 탑이 세워지게 된 그때의 그 사건, 1960년 2월 28일. 3.15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정권의 독재 권력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선 대구의 고등학생들. 오늘은 그때 그 거리를 나섰던 학생들의 발자취를 따라 2020년의 2.28을 만나보겠습니다. 검게 들이온 먹구름을 헤치고서 결국엔 타올랐던 붉은 해처럼 무서움도 잊은 채 옳은 것을 찾아 나선 60년 전 그대들을 찾아 뜨거운 그 길을 다시 걸어봅니다. (60년) 전 대구 중구 남산동, 지금은 228 길로 바뀐 이곳에 그때의 역사가 자리합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인데요. 이곳에는 2.28 민주운동에 관한 역사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을 설명해 주실 선생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여정을 함께할 백재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1960년 2월 28일, 2.28 민주운동이 시작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28 민주의거, 2.28 의거, 저처럼 이렇게 2.28 학생 민주운동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해서요. 혹시 정확한 명칭이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과거에 2.28 민주운동에 대해서 2.28 학생의거 또는 2.28 의거 여러 가지 명칭이 쓰여지고 있었는데 네. 2000년에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사단 법인화되면서 명칭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그 당시에 2.28 민주운동으로 정식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당연히 학생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학생이 빠졌네요. 2.28 민주운동은 특히 고등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일어난 민주운동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구 시민들과 또 언론의 역할이 아주 큰 민주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다 포용하기 위해서 2.28 민주운동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1960년 대한민국의 상황부터 당시 교문을 나서 거리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이야기까지. 과거 60년 전 대구의 기억. 2월 28일인 그날 대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세세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2.28 민주운동이요, 그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 혹은 또 대학생들이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주체가 됐단 말이죠. 혹시 그 계기가 있을까요? 1960년 2월 28일 야당 부통령 후보 장면 후보의 유세가 대구에서 계획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교육당국에서 학생들이 야당 부통령 후보 요새장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요 등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직접적인 계기라고 볼 수 있죠. 장기 집권을 위한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던 이승만 정권. 2월 28일 장면 후보의 대구 유세 방해 공작을 펼쳤고 이에 대구 지역 8개 학교 학생들이 거리 시위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2.28 민주운동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발생한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28 민주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가 되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2.28 민주운동에서 출발해서 3.15 의거를 거쳐서 4.19 혁명까지 이어지는 4월 혁명의 효시가 됐다는 점이 역사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집힌 작은 불꽃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전 국민에게로 번져갔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했고 장기 집권의 종결로 이어졌죠.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불씨 2.28 민주운동, 그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요 등교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
각 학교 학생들이 경북고등학교 학생 부위원장 이대호 선생 자취방에 모여서 긴급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밤새도록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벌이게 되고 그 논쟁과 토론의 결과 2.28 민주운동이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2.28 민주운동은 단순히 일요 등교에 불만을 가진 우발적인 시위가 아니라 아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조직되고 계획된 이런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경북고등학교 부위원장 이대호 선생님이 경북고등학교네요. 그럼 경북고등학교에 가면 저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고등학교에 가시면 그 당시에 시위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도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여기 경북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2.28 학생 운동 당시에 주역이었던 분들이 다녔던 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학생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기 계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28 민주운동의 불씨를 피워낸 주역 홍종흠 선생님입니다. 학교 정문 옆에 세워진 2.28 기념공원. 한국 현대사의 삭풍을 견뎌낸 42회 동창생들이 직접 세웠습니다. 홍종흠 선생님 역시 2.28 민주운동을 함께한 42회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 당시 좀 두렵거나 무섭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두려웠으나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아저씨, 또 형님 이런 세대들은 자유당의 어떤 공포 정치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감히 자유당의 그런 불법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학생이었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런 불의를 그냥 보고 넘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날 우리가 시위에 나섰던 겁니다. 1960년 2월 28일 오후 1시 교문을 나선 경북고 학생 800여 명은 도청에 도착해 부정과 부패, 독재에 맞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에 용감히 맞섰으나 결국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에서 전국적으로 며칠 사이에 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그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나요? 2월 28일 날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찰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석방이 됐는데 그때 그 경찰에서는 이 학생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았다 이렇게 덮어 씌우다가 나중에는 야당의 사주로 이런 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몰아붙이다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저항 기세가 심상치 않자 그날 밤에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부터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고 조용히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언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행동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차에 다른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28, 29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향해 들불처럼 번진 민주주의의 열망. 결국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끝을 맺었는데요. 60년 전 자유를 외쳤던 800여 명의 목소리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습니다. 2.28 학생운동 정말 큰 의미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우리 시민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2.28 민주운동은 이 땅에 나라가 생기고 민주운동이란 첫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意義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다른 모든 일들은 중앙에서 발생해서 지방으로 퍼지는 그런 순서였는데 이 민주운동만은 대구라는 지방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퍼지고 수도권까지 이게 퍼져서 성공이 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이고 또 우리 대구에서 시작이 되면서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던 운동이니만큼 우리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민주화 운동이겠네요.
경북고등학교에서 출발한 800여 명의 학생들은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우리는 대구 최중심지인 반월당을 찾았습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경북고등학교에 가서 2.28 민주운동에 대해서 많이 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은 번화가잖아요. 근데 2.28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요? 예,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2.28 민주운동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장소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요? 예, 좀 가보시죠. 예. 저기? 예. 저기? 반월당 내거리에 남은 1960년 2월 28일의 흔적. 그날 경북고등학교를 포함한 대구 국공립고등학교 8곳의 학생들이 모두 모이기로 한 집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선생님, 여기가 보니까 2.28 민주운동 집결지라고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왜 굳이 이 대구 이렇게 넓은데 여기 반월당 이곳에서 집결하게 된 건가요? 예, 그것은 그 당시에 경북도청에 위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북도청이 지금 경상가명공원 자리가 경북도청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내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학교에서 네. 학생들이 이곳에 모두 모여서 경상가명공원으로 가기 위해서 집결을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경북도청을 가기 위한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8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야당인 민주당의 강연회가 아닌 삼덕동과 반월당 등 시내 중심가를 지나 도청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합류 지점에 닿기도 전에 시작된 방해 공작. 결국 무사히 도착한 학교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60년 전 도청에 자리했던 지금의 경상가명공원. 그날 이곳에 도착한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생님, 이 자리가 그 당시에 경북도청 자리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저희가 갔다 왔던 집결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학생들이 쭉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경북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이곳 이제 경북도청 자리에 시위를 하기 위해서 진입하게 됩니다. 네. 진입하고 나서 안효영 선생하고 이대호 선생이 앞으로 나가서 이제 발언도 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이대호 선생이 결의문을 채 읽기도 전에 이제 경찰들로부터 이제 진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많이 다치고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연행자가 아주 다수가 나오게 됩니다. 18, 19살 어린 학생들에게 행해진 경찰의 폭력. 하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맞서 횃불처럼 타오른 그들의 힘은 정의였습니다. 역사 속 선배들의 귀한 승리로 얻어낸 오늘날의 민주주의. (1960년 2월 28일) 그 의미 있는 날을 잊지 않고 떠올리고 찾아보기. 이제는 우리가 2.28 민주운동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1960년 2월 28일. 우리들 오래 잊지 못할 날로 너희들 고운 지성이사 썩어가는 결의 가슴 속에서 한 송이 꽃으로 향기로울 것이니. (1919년 3월 1일) 한반도 곳곳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전 민족이 봉기한 항일 독립운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충북 지역 3.1운동의 함성을 찾아가는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태양동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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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볼 텐데요. 특별히 저와 함께 3.1운동 유적지를 같이 갈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충북북부보훈지청 박다미 주무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3.1운동 유적지를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4개 시군에 이렇게나 많은 3.1운동 관련 현충시설이 있었습니다. 4개 지역인데 지금 벌써 보니까 11개나 되네요. 네. 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유적지가 있었다니 네.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출발해 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출발! 우리 지역 3.1운동 유적지를 찾아 떠난 여정.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주에 위치한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입니다. 이곳에 을미이병과 3.1운동 등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소중하고 귀한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고 하네요.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 안에 들어서니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 3.1운동 유적을 찾아서 첫 번째로 온 곳인데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재작년에 개강한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입니다. 이곳은 독립운동을 교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독립운동 자료들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충북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활동 내역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충북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전시물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 벽에 붙어 있고 여기에 다 이렇게 다 올려져 있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1910년에 일본에 있는 그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스다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저 한국에는 이완용이,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우리 역경을 딛고 고난을 겪고 오늘에 있다 이래 가지고 증언한 뜻에서 바닥에다가 이 사람들을 사진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또 밟고 지나갈 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저도 사뿐히 밟고 지나가 봅니다. 하지만 벽에는 고마움을 전해야 할 독립유공자들의 자료가 훨씬 많았습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 민족 대표 33인에 속한 충북 지역 인사들이 이렇게 많았네요. 민족 대표 33인에 속한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와 의열단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유자명 선생의 자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충주에는 신이 만세운동, 제천, 음성 계산, 음성에는 소위 대소, 여기에서 1919년 4월 1일, 2일 아주 만세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곳이고요. 특히 우리 계산에서는 1919년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먼저 3월 19일 날 계산의 읍에서 3.1운동 만세운동이 전개됐던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곳을 찾아갑니다. 이곳은 충주시 신리면 용원장터 거리인데요. 충주에서는 이곳이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펼쳐진 곳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마치 그날의 함성이 귀에 들리는 듯 엄숙한 느낌마저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찾아온 3.1운동 유적지, 이곳은 어딘가요? 네, 이곳은 이곳 정도 되겠네요. 충주시 신리면입니다. 신리면이요. 네, 서울에서 3.1운동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장날인 4월 1일 이곳 용원장터에서 신리면민 200여 명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비는 그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신리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뜨겁게 외친 만세의 함성 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신리면민들의 애국애족에 잠시 숙연해지네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던 그날의 만세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듯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곳 신리면 용원장터에 울려 퍼지던 우렁찬 만세 함성. 그 뜨거운 애국애족의 현장에서 그날을 기억합니다. 독립만세를 여기서 많이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독립만세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유래가 깊고 아주 맨날 청소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렇죠. 이 만세운동 유적비를 항상 관리를 하시는군요. 시에서도 관리하시지. 그렇군요. 네.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자, 어르신, 어르신, 자, 보시고, 두 개, 자, 어르신, 자, 대한민국 독립 만세, 어르신, 대한독립 만세, 자,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우리 동네 3.1운동 유적지를 찾아 떠난 여정. 이번에는 산 좋고 물 좋은 괴산으로 떠나봅니다. 괴산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만세운동을 한 고장이라고 하네요. 와, 저희가 이제 괴산에 왔습니다. 이곳은 또 어딘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여기쯤에 온 거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 비는 소수면민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비입니다. 3.1운동이 한창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던 1919년 4월 2일 괴산구 소수면민 200여 명이 독립만세 시위에 가담해 열정적으로 만세운동을 펼쳤답니다. 이 비는 당시를 기록하고 기념한 유적비입니다. 괴산은 충북에서는 최초로 만세운동을 벌인 이후 곳곳에서 무려 6천여 명의 인원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괴산은 충북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인데요. 3월 19일에 괴산 장터에서 만세를 시작으로 3월 30일 청안 만세운동, 4월 2일 오가리 소재 면 사무소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4월 2일 이곳 소수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충북 지역은 비록 다른 곳보다 늦게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졌지만 조선군 참모부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충청 지방을 경기 지역 다음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청 지역의 만세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격렬하게 펼쳐졌다는 뜻이겠죠? 특히 괴산에는 소수 만세운동 유적비 외에도 3.1운동 7인 열사비, 부자 독립운동 유적비와 청안 만세운동 유적비 등 다양한 유적비들이 남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아, 오늘 저와 함께 또 그 3.1운동 유적지를 돌아다녀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 뿌리에는 3.1 정신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3.1절을 계기로 주변의 현충시설을 방문하시고 사랑을 많이 주셔서 3.1 정신이 다시금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반나절 만에 4군데나 이런 3.1운동 유적지를 다녔는데 여러분도요 손쉽게 주변 곳곳에 이 자녀들과 함께 3.1운동 유적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까운 곳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그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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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1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함성이 들리시나요? 그날의 함성과 그 의미를 잊지 마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내일은 없으니까요. 차가운 기온을 뚫고 피어나는 붉은 여심. 그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을 이름에 담은 곳, 동백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기 딴 세상 같아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시사철 언제든 보고 즐길 수 있는 동백 제품도 있지만 꽃은 역시 제철에 보는 게 제맛. 남도 땅 동백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관광객들이 첫손 꼽는 여수 대표 힐링 스팟 오동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동백꽃이죠. 이 멋진 풍경을 놓칠 수 없어 눈길을 뚫고 먼 길 달려오셨다는 이분들. 우리가 시기를 잘 맞춰 본 것 같아요.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서 처음 와봤거든요. 진짜 머리 털라고 처음 왔어요. 근데 정말 울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와보니까 너무 잘 왔구나. 가슴이 뻥 뚫린다 그럴까? 대지의 기운이 봄을 향해 가는 계절, 봄 마중의 백미라는 별명처럼 올해도 오동도 동백꽃은 겨울의 끄트머리에서 여심을 유혹합니다. 이 순간 빠질 수 없는 건 역시 사진. 동백꽃 피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오면 동백꽃으로 한껏 멋을 내고 멋지게 한 컷 제대로 건질 수 있죠. 이렇게 활짝 핀 것은 처음이에요, 오늘이. 활짝 올 때 보면 저 있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왔거나 했는데 오늘 추워서 갈까 말까 하다 왔는데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동백꽃이 활짝 폈어요. 동백꽃 피고 재밌고 신기했어요, 진짜로 보니까.
3,500여 그루 동백숲 안쪽에 자리한 동백정원은 오동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주인장이 2대째 이어오는 오동도의 명물.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주인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동백차입니다. 이제 겨울에 핀 동백꽃을 발효를 해가지고 1년간 숙성을 해가지고 차로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오동도가 워낙 동백꽃이 유명하다 보니까 동백차를 드시면 또 기념으로도 남고 되게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차라서 되게 좋아하세요. 동백 이제 씨를 이용해서 우리 옛날부터 동백 기름이 유명하니까 그걸 이제 에센스로 화장품으로 만든 게 있고 이제 수분 크림이나 또 폼클렌징 동백 씨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팩까지 만들어져 있고 또 저희들이 만든 건 이제 동백 비누라든지 동백꽃 사탕, 제일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11월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해 3월이 되면 만개하는 오동도 동백꽃. 당신만을 사랑한다며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지만 꽃이란 건 모름지기 피면 지게 마련. 그래서 이 곱디고 온 동백꽃을 365일 눈으로 맛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동백꽃을 모티브로 한 빵입니다. 괜찮아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꽃 모양도 이쁘래서 달작고 좋네요. 오늘 동백꽃을 보러 갔다 왔는데요. 진짜 좀 저기 이렇게 핀 꽃이 있었고 좀 몽우리진 꽃이 있었었는데 진짜 실제 꽃처럼 예쁘네요. 빵이. 네, 모양이 예쁘니까 맛도 좋겠죠? 만주에서 양갱, 화과자까지 100%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빵의 첫 번째 포인트는 동백꽃을 꼭 닮은 곱디고 온 자태. 여수하면 딱 떠오르는 게 동백꽃이어서 저희가 동백 화과자를 동백빵에 접목을 시켜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과자를 동백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동백색을 입혀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쫄깃한 찹쌀 반죽을 한 송이 크기로 떼어 모양을 낸 후 특제 앙금을 듬뿍. 이 앙금이 화과자 맛을 결정한다네요. 보통 앙금 생각하시면은 화과자를 생각하고 앙금을 생각하면 달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 거는 구운 아몬드를 넣어서 일단 식감이 이게 떡의 단맛을 좀 잊혀주죠. 그러니까 입속에 딱 넣으면 달다는 생각보다는 약간 고소하다는 맛이 좀 많겠습니다.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모양을 더해 꽃송이가 완성되는 사이 준비되는 이 시럽의 정체는 붉은 꽃잎을 담당할 딸기 시럽. 뒤집은 꽃 반죽에 시럽을 묻힌 후 완전히 굳혀줍니다.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 또 조심. 그런데 이 노란색은 대체 뭐죠? 여기 동백꽃 화과자 위에 수수를 넣는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노란 앙금으로 활용 점정을 찍어주면 드디어 동백꽃빵 완성! 이제 여수 동백꽃빵으로 사시사철 동백의 매력을 만나보세요. 또 다른 동백꽃을 만나기 위해 찾은 전남 광양 땅. 천년 역사의 동백나무가 반기는 광양 백계산 동백림입니다. 여기 오게 되면은 물론 동백꽃도 군락을 이루어가지고 예쁘지만은 오는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뭐 대화를 하는 상대가 있어도 좋고 혼자 와도 아주 호쩌다니 걷기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이제 눈이 와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일부러 여기 찾아왔습니다.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의 끄트머리에 찾아와준 반가운 눈 손님이 동백림을 감싸 안습니다. 덕분에 새하얀 눈 속에서 빛이 나는 동백의 붉은 기운. 이게 바로 겨울 동백의 진짜 매력이겠죠. 천년 동백림 초입엔 또 다른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소망의 샘인데 이 물을 마시면서 한 가지 소원을 빌면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원이 이뤄진다는 이 터는 신라의 고승 도성국사가 왕건의 삼국통일과 고려 건국을 예언했던 곳. 천년 전 도성국사는 이 터에 옥룡사란 절을 세웠고 땅의 길을 보하기 위해 수천 그루의 동백을 심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도성국사께서 37세 때 들어오셔가지고 72살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공부했던 터입니다. 도성국사의 그 옥룡사의 가람터입니다. 1878년 고종 15년 때 전소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터로 남아져 있고
마치 새의 둥지를 감싸한 듯 사찰터를 감싸안은 천년의 동백숲. 그 귀한 가치를 인정받은 광양 백계산 동백림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7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3년 후 옥룡사지터에선 도성국사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10년간에 걸쳐서 발굴 조사한 끝에 97년도에 석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석각이 도선국사 걸로 추정하고 98년도에 8월 3일 날 국가사적 407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터입니다. 올봄 천년의 겨울을 꿋꿋이 이겨낸 광양 동백림에 가면 그 신비로운 역사의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기 자동차 영촌 정문 쪽. 이 근처에 있는 맛집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 가겠습니다. 아니 뭘 안 갖고 오는 줄 알았더니 뭘 또 들고 왔는데 발가락 사이에 땡땡땡가 있으며 땡땡은 편평하다. 자, 오늘의 식재료의 사전적 정의 중에 한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발가락 사이에. 야, 발가락 사이에 뭐 있어? 무좀균밖에 더 있어? 네모 안에 들어갈 어휘를 맞춰주시면 직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아, 진짜. 조명 가게 다시 가나요? 한번 또 들어가 볼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아, 난 못 맞추는데. 한 6개월 됐나요? 아니, 무슨 이 사장님 이런 그림 보셨어요? 저번에 또 못 맞추겠는데 저번에 못 맞췄나? 예. 다 하더라고 못 맞추고. 그걸 못 맞추냐고.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기회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음에는 좀 맞춰주세요 좀. 아, 그래서 여기 뭐야? 아, 시청자 미디어 센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에 제가 지나가다가 시청자 미디어 센터 아닙니까 여기가? 예.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발가락 사이에 땡땡땡가 있으며 뭐뭐는 땡땡은 평평하다. 이게 오늘 식재료랍니다. 족발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족발, 저도 처음에 족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족발 돼지 발가락 사이에 뭐 있을 게 있어요? 뭐 각질은 지금 다 나왔어. 무좀균, 각질, 때. 근데 이게 지금 세 사람 말이에요. 야, 이거 한 번만 해줘. 들어봐. 한 번만 봐봐봐. 우리 저기 아주 유명한 카메라 감독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뭐뭐가 있으면 뭐뭐는 편평하다. 물갈퀴. 물갈퀴가 있으면 맞네. 오리네. 오리탕이네 그러면. 물갈퀴. 뭐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거. 불이 평평하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 같아. 정답은? 내 생각에. 자, 정답. 틀리시면 딴 데 가야 됩니다. 그것도 미디어 센터 털고. 저기 사무실 사람들 억수로 많은데 한 번 더 하는 게 2층에 한번 올라갔다가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그때 정답 하였어.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다들 업무에 매진하고 계신데. 예. 아이고 여기가 이제 제일 높은 분이 계시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내가 우리 센터장님한테 퀴즈를 들고 왔어. 예. 그럼 맞춰 주셔야 내가 오늘 이걸 먹으러 갑니다. 세 글자입니다. 고구마. 아니 발가락 사이에 무슨 고구마가 있어. 세 글자 맞추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감자게? 여기는 감자.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으며. 아. 오죠. 물갈퀴가 있으면 나는 여기를 그걸로 했어. 부리. 응. 오리 부리. 그럼 부리 들어가죠. 부리로 갈까?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으며 부리는 평평하다.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와. 우리가 답은 오리고 요 음식점도 오리 안에 있다고 보면 되네. 오리 안에. 오리 안에 있네.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죠? 여기 뭐 하는데요? 예, 주민들 대상으로, 학인들 대상으로 예. 그 미디어 교육을, 크리에이터 예. 이런 교육을 주로 하니까 그 일체 무료로 장비도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도 무료고. 그래요? 보통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 그 지금 여기에 예. 70%가 예. 그 40대부터 어허. 80대 중반까지. 그래요? 예. 지금 바로 등록하셔야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나는 등록되죠. 아 그래요? 그 괜히 와서 또 등록에다 심부름이나 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물 떠와라 뭐 장비 들어라 뭐 이런. 예 미디어 센터도 예 많이 등록을 해주시고 밟은 식객 유튜브 예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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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 느낌상 이 집일 것 같아. 이 집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날도 춥고 하니까 빨리 들어갑시다.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네. 예. 아따 이 문제를 뭐 따위를 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네. 물갈퀴. 네. 물갈퀴가 있으면 또 뿌리는 그래 맞추자. 여기 맞네. 울산만 해도 오리집이 제가 알기에 오리도 요리하는 집이 아마 몇백 개 될 거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참수술 해가지고 네. 오리 그대로의 원육을 갖다가 장만해가지고 수불에 구워 먹게끔 나오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고 사람들이 좀 특이하다고 손님들이. 예, 한번 기대할게요. 예. 네. 이 고기 먹기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요게 오리 한 마리. 예, 한 마리. 예. 요게 이제 날개고요. 아, 요게. 예. 날개가 바깥쪽에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가슴살, 예, 가슴살, 날개살, 다리살, 목살까지 이렇게 한 마리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그 지금 다른 뭐 양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오직 그냥 천일염만 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고기 자체의 맛을 즐기자. 그렇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참숯에다가. 참숯의 향이. 날개가 지금 막 얘들이 이러다가 뭐 날아가고 이러진 않죠. 절대 이런 게 없지.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이 양념을 안 하고 먹으면 저게 무슨 맛일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요? 예. 이게 옛날 추억의 맛이 날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드셔보시고. 이제 적당히 된 거 아니에요? 예, 요거 예. 요거 한번 드셔보시죠. 그러니까. 뜨겁기 때문에 여기에 예. 싹 식혀가지고. 예. 아 또. 이게 날개입니다, 날개. 순삭이네, 순삭. 와. 깜짝 놀래라며. 깜짝 놀라면. 날개가 왜 좀 기름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보들보들한 게 씹을 거 없이 넘어가네. 사실은 날개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고소한데 육질이 너무 부드러워. 날개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딱 두 갈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뼈 날개가. 예. 쫙 보들보들하면서 와. 뼈
보세요, 이거. 네, 이거 제가 먹은 겁니다, 이만큼. 세상에. 여기 지금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요게 이제 가슴살하고 요게 이제 다리살. 아, 그러네. 여기 이제 목살을 잡았고 요거는 한 마리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목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목이요. 긴 목살 요거밖에. 아, 여기. 그러면 요게 가슴살. 요 가슴살. 응. 안심이라고 그러죠. 안심 부위. 안심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 왜 안심 스테이크 맛 나네. 예. 와. 이거 맛있다. 요거는 이제 다리살. 요건 다리. 다리살. 야, 요건 작게 썰어서 그런데 요게 다리랍니다, 다리. 다리면 이제 허벅지 쪽. 그렇죠. 예, 허벅지. 예. 그렇죠. 얘가 한 허벅지 가늘린 것 같은데. 허벅지에 왜 근육이 많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니까. 더 쫀득쫀득해. 단단해. 요게 이제 날개 윗부분. 그러니까 겨드랑이 쪽. 그렇죠. 요게 뭐 그림이 잘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개 윗부분 여기. 그러니까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 여기. 한 겨드랑이도 뭐 해야지. 쫄깃쫄깃한데 쫄깃쫄깃하면서 보들보들해. 예. 요거 이제 목살 한번 드셔보세요. 목살이 부위 중에는 최고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빽빽 하고 다니는데 목도 이제 운동을 엄청 하거든. 확실히 쫀득쫀득하죠. 여기 요살 보들보들한데 이렇게 씹는 맛이 있는 기름기가 느껴지고 그러진 않네. 기름기가 없습니다. 담백하고 좋다, 야. 이 목 이거 딱 2점인데, 야, 목도 목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요거 마저 먹습니다. 쫄깃하다고. 씹는 맛이, 씹을 때 식감이 이게 진짜 이거 예술이구만.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왜 와 있겠습니까? 이게 쌈 싸먹으라고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기다리시는 쌈 싸먹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건 일단 요게 목살입니다. 소금을 살짝 찍어서 얹고, 그다음 날개살. 날개입니까? 요건 된장을 한번 찍어볼까요? 그다음 요거 사이에다가 김치를 좀 요 사이에 이렇게 왜냐면 좀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경계선. 요게 허벅지 다리살 올리시다. 다리살. 마늘을 찍어줘 있던 마늘. 이제 양파 절임을 갖다가 자, 오리쌈입니다. 오리. 각종 부위가 다 들어간 오리쌈. 이렇게 먹으면 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먹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 다 먹었구나. 뭐 다른 게 세상 부러울 게 없어. 잠수 이제 고기하고 구이하고요. 또 어떤 메뉴가 있어요? 오리 간장 모듬 볶음이라고. 그거는 이제 조리해서 나옵니다. 그럼 그냥 말씀만 하고 말 거예요? 드려야죠, 당연히. 고맙습니다. 이게 이야, 냄새가 아주 그냥, 냄새가 장난 아니야. 일단 오리 간장 모듬 볶음. 부추와 날개의 만남이 오시다. 야, 이게 구워 먹는 건 그야말로 담백하면서 신선한 그 맛인데, 요게 이제 양념이 가미가 되니까 맛이 어쩌면 한 단계 내지는 2단계 더 업그레이드. 양념이 잘 뱄네. 그리고 뭐 간장 모듬 볶음이라고 해서 짜지 않을까 하는데 안 짜. 맛있어.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간장맛만 나냐? 아니야. 약간 매운맛도 싹 들어있어. 그리고 야채에 내용물들이 다 고기에 쏙 들어가 있어. 맛있네. 여기다가 밥 비벼 먹으면 아주 그냥, 와, 이건 예술이겠는데? 밥을
이 마무리는 탄수화물이다. 예, 이 적당량을 비벼서. 그럼 이 사람은 그럼 뭐 어떻게 먹는가 우리 그 사람. 이 집은 볶음밥이 필요 없어요. 싹 비벼 먹으면 돼. 이거 또 위에다가 또 고기를 또 한 점 얹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이건요 보기만 해도 왜 행복해지는 느낌 있잖아, 그지? 며칠 굶으신 거 아니에요? 개운한 맛인데 또 뒷맛이 또 그 칼칼한 맛도 있어가지고 먹고 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오리고기를 진짜 오늘 맛나게 먹었습니다. 오리를 자주 먹지만 먹으면서 먹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오시면 그 부족했던 부분을 여기서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채우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